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미래저작권연구소의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 사건을 가지고 저작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여호와 솜사탕이라는 이 두 드라마 사이에서 있었던 표절 사건을 가지고 또 저작권에 대해서와 여호와 솜사탕 두 드라마는 당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입니다. 사랑이 뭐길래 특히 이 드라마는 1991년도경에 주말 드라마로 방영을 했던 드라마인데요. 당시 거의 국민 드라마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시청률이 대단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당시 저는 강릉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주말에 이제 서울에 와서 집에서 지내고 일요일 밤에 이제 보통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다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 드라마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쉬게 되는데 그 휴게소에서 보니까 이 드라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쉬다가 그때 그 드라마가 이제 거의 그 끝날 시간쯤이 돼서 저희 그 승객과 또 이 운전기사 분들이 다 서로 동의를 해서 저 드라마 끝날 때까지 끝까지 다 보고 가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좀 휴게 시간을 늦춰서 드라마를 끝까지 보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그 승객이 3사람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님하고 4사람이 우리 합의해서 드라마를 끝까지 보고 다시 출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 국민들의 어떤 시청률이나 관심이 높았던 드라마입니다. 이 여호와 솜사탕은 이제 이 사랑이 뭐길래로부터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정도 지나서 방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랑이 뭐길래에서는 그 이제 남자 주인공으로 최민수 씨가 나왔고요. 또 여자 주인공은 하이라 씨, 또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로 이순재 씨, 또 어머니로는 김혜자 씨, 이런 참 당대의 톱스타들이 출연을 했었고요. 여호와 솜사탕도 이제 상당히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여주인공으로는 소유진 씨,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으로는 유준상 씨,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 어머니 다 이런 분들이 대단히 유명한 그런 톱스타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드라마를 참 좋아할 때여서 이 두 드라마를 저는 다 봤었습니다. 봤는데 저는 그 여호와 솜사탕을 드라마를 시청을 하면서 이것이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전혀 의식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표절 시비가 생기고 보니까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드라마가 이게 과연 표절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침 이제 그때 이 소송에 제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소송에 이제 그 어떤 요청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이 두 드라마를 다 보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었죠. 참 그런데 이 사랑이 뭐길래가 55부작으로 진행이 됐고요. 여호와 솜사탕은 52부작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당시는 이 드라마를 이제 종영이 된 드라마니까 이 두 드라마를 전부 그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서 이제 방송사에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100개가 넘는 거죠. 그래서 그 100개가 넘는 비디오 테이프를 참 봐야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이 표절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제 후속 작품이 이 원작품을 모방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후속 작품이 원작품의 기초에서 그것에 의거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을 우리가 의거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거 관계란 말이 근데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냥 모방 또는 의거라는 말도 쓰기는 합니다. 모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것이 이제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그 원작품에 대해서 상당한 변경을 가해야 되죠. 상당한 변경을 가해서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원작을 갖다 쓰게 되면 그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표절이라고 하지 않고 아예 이제 불법 복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표절이라고 한다면 원작품을 어느 정도 이제 변형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첫째 조건으로는 원작품을 모방해야 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원작품에 의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작품에 상당한 변경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변형에도 불구하고 원작품과 후속 작품을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저작권 침해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 이제 세 가지 조건은 원고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고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제 모방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인정이 되었냐면 이제 보통 그 모방이라는 것을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모방하는 이 작업이 자기의 작업실이라든가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데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한 모방을 했다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잡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작품 사이에 모방을 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든 어떤 유사성이 있다. 이런 점을 가지고서 모방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뭐길래와 여호와 솜사탕 사건에서도 이제 이런 점이 모방의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첫째,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국민적인 드라마로서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이 피고가 이 드라마를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두 드라마를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아주 비슷한 대사가 나오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들면은 이 두 드라마를 보면은 둘 다 그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공부도 잘 안 하고 머리는 상당히 좋은데 노는 걸 좋아하는 이런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드라마 모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여자 주인공은 아주 모범생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그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보고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매일 뺀질뺀질 놀다가는 나중에 행렬병자로 죽을 거야.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제 사랑이 뭐길래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솜사탕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에게 비슷한 대사를 합니다. 너 그렇게 맨날 놀고만 다니다가는 행렬병자로 죽을 거야. 이제 이런 비슷한 대사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행렬병자라는 말,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죠. 그런데 이렇게 그 비슷한 상황에서 행렬병자라는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이런 대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방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나오기 힘든 그런 유사성이다. 이렇게 이제 그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가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점을 하나의 모방의 증거로 봤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 원작에 대한 이제 상당한 변형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두 드라마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서 이 여호와 솜사탕은 또 사랑이 뭐길래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창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도 충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드라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하는 이제 이 세 번째 요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점을 보아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이제 이 캐릭터들의 그 구성이라든가 이 캐릭터들 간의 어떤 서로 간에 일어나는 갈등 관계, 그리고 그 갈등이 풀어져 나가는 그런 설정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이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는 상당히 제왕적이고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군림하는 그런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반면에 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자유방임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제 아들이 그 여주인공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이제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며느리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차 어떤 이제 이 성격이 바뀌어져 나가면서 그 아내나 딸에게도 상당히 잘해주는 이제 그런 그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정이 그 여호와 솜사탕에서도 이제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는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그 아내와 딸에게 엄격한 그런 캐릭터였다가 이 며느리가 이 가문에 들어오면서 그 며느리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이제 그런 그 제왕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이 점점 변해가는 이제 그런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드라마 모두 그 남자 주인공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잘 안 하는, 그러면서 외모가 아주 준수해서 많은 여자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과 서로 사귀고는 있지만은 결혼할 생각은 없다가 결국은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그 후에 그 여자 주인공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가정적이 되고, 또 여주인공이 공부하는 것을 상당히 도와주는 이제 그런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솜사탕에서도 그런 이제 유사한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여러 캐릭터들의 조합,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서로 엮어가는 그런 갈등 관계나 그 갈등이 풀어져가는 이런 스토리의 전개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봐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 원작인 무용극과 영화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원작인 무용극은 어떤 그 굉장히 추상적인 스토리와 상징적인 그런 동작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영화의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기승전결의 구조를 명확하게 갖는 그런 구체적인 스토리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들어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었죠. 그에 반해서 이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여호와 솜사탕 이 두 사건에서는 이 두 드라마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상당한 이제 거액의 그런 손해배상을 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드라마는 사실 둘 다 모두 그 MBC 문화방송에서 방영이 됐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MBC 문화방송도 같은 이제 피고로 되어 있었는데요. 문화방송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두 드라마가 표절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과연 방송을 했겠느냐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좀 의심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던 아주 그 중요한 사례고요. 이 사건 역시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배우는 그런 중요하고도 또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여호와 솜사탕 두 드라마 사이에 있었던 표절 사건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즉 표절을 판단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